편하다. 아, 야, 코인 좋네. 올라간다. 아 맞다 형, 아, 왜? 형 대학생 통상정책 토론대회에 8강 진출하지 않았어요? 뭐 산업통상 자원부에 사는 머시기? 네. 와 어떻게 그거 8강까지 갔어요? 그 귀찮게 뭐 하는 짓이야. 형 근데 대회가 내일 모레인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나 임마 코인 하고 있잖아. 안 보이냐? 아니 괜찮아요? 왜 뭘 믿고 그래요? 왜냐면 우리는 야수의 시비아이니까. 집에 왔으니까 코인이나 볼까? 올라가는데? 뚫겠다. 9점 뚫겠다. 도사! 올라간다! 가지, 이게 뭐야? 네, 야수의 심장팀 반대 측 임무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세 가지 논거를 들어 CBAM 제도의 도입을 반대합니다. 첫 번째로, CBAM 제도는 탄소 배출량 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유러피안 커미션의 EU 버젯이라는 문서에서는 코비드-19 이후 EU 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 지원책으로 CBAM 법안을 도입하였다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오히려 CBAM의 정확한 목적은 탄소 노출 방지를 통한 EU의 산업 보호 그리고 EU의 경제 회복입니다. 두 번째로, CBAM 제도는 교토오정서 파리협정에 위배됩니다. 유엔 기후변화 협약 이행을 위해 채택된 교토오정서는 각국이 자국의 상황에 따라 정책과 조치를 이행하도록 규정하며 탄소 배출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수단을 시장 기반 메커니즘에 기반하여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ETS 또한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교토오정서 제17조 또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각국은 ETS를 국내적으로 수립 시행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채택은 강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ETS 외에도 교토오정서가 제안하는 다른 메커니즘을 포함하여 자국 실정에 맞는 배출권 감축 수단을 이를테면 탄소세, 인센티브 등을 자율적으로 채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WTO 협정, 그 중에서 TBT 기술장벽 협정 제2조 1항에 위배됩니다. 2조 1항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기술 규정과 관련하여 동종의 국내 상품과 국외 상품 간 불리한 취급을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US 튜나2 상품기구 보고서에서는 동조항 위반 여부를 세 가지 테스트를 실시하는데, 저희는 그 중에서 세 번째, 불리한 취급에 대한 부분만을 검토하고 마치겠습니다. 일단 불리한 취급은 경쟁 조건이 손상되도록 변경하였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EU산 상품은 EU ETS를 준수하면 되지만 원산지 국가는 자국의 제도 또한 준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복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선 그 입론 정말 잘 들었다는 말씀 드리고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앞선 입론의 세 번째 논거인 TBT 기술 장벽 협정의 제2조 1항 위반 여부에 대한 설명, 그리고 그 후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US 튜나2 사건에서의 상소기구가 판단했던 기준, 즉 세 가지 기준, 첫째, 기술 규정에 해당하는가, 둘째, 수입 상품이 국내 상품과 동종인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 동종 상품 간 불리한 취급이 존재하는가, 이 세 가지를 기반으로 해서 논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씨 성면 사건의 어펠릭 바디 리포트를 통해 밝혀진 기술 규제의 세 가지 요건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선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가격으로 판매되는 것이기에 식별 가능한 특정 상품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으며, 그리고 다음으로 탄소 배출량을 포함한 내포단 배출량을 정확한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구입 의무를 부과하는 바 상품의 특성을 적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BAM 26조에 따른 처벌을 강제받음으로 그 준수가 강제적이므로 기술 규정인지에 대한 여부를 검토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캐나다 규격목재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HS 코드가 동일한 사건일 경우 동종 상품 여부라는 것은 쉽게 논증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EU산 상품의 경우 자국 내에서 EU ETS만을 준수하면 되지만 외국산 상품의 경우에는 원산지 국가의 탄소 배출 감축 제도를 준수하여야 하며, 따라서 EU CBAM까지 준수해야 되는 이중의 부담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리한 대우인지에 대한 여부에도 충족될 수 있는데요. 때문에 TBT 기술 장벽 협정 제2조 1항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확실한 소명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반대 측 의견에서 자국 규제와 이속
TBT 2조 1항에 위반된다는 점에 있어서 작업 규제와 EU 규제를 동시에 준수해야 한다는 부담이 이중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EU 국가 내에서도 재정적 조치와 비재정적 조치를 동시에 이행하는 국가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EU ETS를 운영하는 국가 중에서도 덴마크, EU ETS와 연동된 EFT 국가들 중에서도 EU ETS와 함께 탄소세를 동시에 적용시키는 국가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또한 EU ETS는 재정적 조치이나 EU 연내에서도 비재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국가들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CBAM의 경우 이 EU ETS 즉 탄소 배출권이라는 재정적 조치를 그대로 연동시킨 것이기 때문에 역외 국가만이 작업 규제와 EU 규제를 이중으로 준수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제가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측에서는 TBT 협정에 합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알기로는 TBT는 자유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국의 표준, 기술 규정을 표준에 맞추도록 의무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제도는 EU ETS와 여외 국가들의 ETS 가격 차이를 CBAM의 인증서로 차이를 좁힌다는 것으로서 기술에 대한 규정이 아니므로 TBT를 적용할 수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그 반론해주신 부분에 대한 반론을 다시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불리한 대우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일단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앞서 제가 논증했던 두 가지 조건에 대해서는 인정해주신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이 불리한 대우인지에 대한 여부를 먼저 이제 다시 한번 논증하자면은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혹은 이제 전적으로 정당한 규제적 구분으로부터 비롯되었는지의 여부도 따져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이미 EU는 탄소 누출에 대응하기 위해서 EU ETS 내 무상 할당을 시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추가로 CBAM을 도입한 정당한 규제적 구분이 있는가라는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첨언하겠습니다. 더하여서 CBAM은 UN 기후변화 협약이 제시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을 위반합니다. 기후변화 대응에 모든 국가가 책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기후변화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지고 있는 선진국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앞장서야 하며 모든 국가가 각자의 사안과 능력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CBAM은 EU의 자체적인 탄소 배출 수준 그리고 파리 협정 하에서의 EU의 탄소 배출 저감 약속의 수준에 연계된 탄소 가격을 다른 국가로부터의 상품 수입에 부과하는 것이므로 유엔 기후변화 협약의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찬성 측의 답변 듣고 싶습니다. 저희 아직 네. 그리고 탄소 배출 주장에 대해서 기후변화 협정 그리고 파리 협정 그리고 이러한 협약들이 효과가 미미하였기에 그리고 탄소 배출량은 오히려 증가하였기에 규제를 통하여 규제를 시행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동등하지 않음을 바로잡는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동등하지 않은 것은 개발도상국의 여건이 되지 않아서 동등하지 않은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선진국의 기준을 강요하는 제가 먼저 발언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통 체제와 파리 체제에서도 공동의 책임, 참여된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기 이것을 CBDR 원칙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사실 CBDR 원칙은 교통 체제와 파리 체제에서 각기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는 점을 지금 간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현재 발효 중인 파리 협약 체제 하에서 탄소 배출 감축에 대한 노력은 각국이 공동으로 져야 하는 책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은 기술 이전 및 기금 지원을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기후위기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탄소 배출 규제와 개도국에 대한 지원을 별도로 양립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생각합니다. 또한 CBAM 무상할당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EU 의회와 EU 집행부에서 내놓은 CBAM 개정서와 수경서에 따르면 해당 산업군의 무상할당 제도가 도입되었을 경우 해당 산업군에 따른 무상할당을 감면하여 CBAM 인증서의 비용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EU 집행에 따른 수정안에 따르면 2035년까지 무상할당을 점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조항이 있으며 EU 의회 측의 규정안에 따르면 2030년까지 무상할당을 점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TBAM의 무상할당 문제로 인하여 타국에 대하여 부당한 차별적 조치가 부담되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TBT 협정 위반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지 않았다는 점을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무상 할당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이 불리한 대우이다라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에 대해서 동일하게 기준을 부과하기 때문에 그것이 일방적인 조치이고 탄소 저감 기술이 부족하며 탄소 검증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도 않은 개발도상국의 경우 그 어려움이 더 클 것인데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고 EU 자국의 규제 수준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가 아니고 사실상의 무역 장벽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앞서서도 입론에서 한국의 경쟁력을 높인다라고 주장하셨는데 해당 논제는 한국에서만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러한 탄성체계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네. 또 붙이자면 현재 교토정서 제17조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 소명해 주시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비재정적 조치와 재정 조치가 EU 내에서 동시에 시행되는 사례가 있다 이렇게 말해 주셨는데 이는 역시 교토정서 위반이라는 전제 하에서 진행되는 것이며 이것은 선진국의 기준에서 EU가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개발도상국에도 강요하겠다는 것은 이는 선진국의 관점을 강요하는 보호무역 정책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네, 첨언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론에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확실히 이제 어떠한 논점에서 이야기를 계속 진행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동일한 경쟁 조건 그리고 한국에 유리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철저하게 EU의 관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중소기업위원회에서 말한 걸 보면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절반도 되지 않는 숫자가 현재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보고서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찬성체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BT 협정에 대해서 한국만 부과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앞서서 TBT는 환경 규제에 대한 것이 아니라 기술에 관련한 협정으로 회의에서 논의가 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그리고 교토 의정서가 TBT에 맞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교토 의정서는 과거에 폐지된 파리 기후 협정으로 넘어간 제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한 교토 의정서에 대한 적정수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첨언하겠습니다. 반대 측에서는 EU의 환경 규제를 타국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다고 하셨으나 TBAM은 탄소 배출의 가격을 책정하는 국제사회의 기조를 따른 것입니다. 여지껏 각국의 기후위기에 대하여 소극적인 반응을 보인 것의 원인 중 하나는 환경 오염이 외부 효과로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경제적 요소로 편입시키기 위한 것이 카본 프라이스, 즉 탄소 가격 책정입니다. 그러나 IMF에 따르면 기후 위기에 적절한 배출권 가격은 통당 75불 선으로 책정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75불도 지구 평균 온도 2도 상승이라는 시나리오에 따른 보수적 가격 책정의 방식입니다. 현재 파리 기후협약이 요구하는 1.5도 상승 시나리오에는 턱없이 부족한 탄소 배출 가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EU의 탄소 배출권 가격 역시 50불 선으로 턱없이 낮은 수준의 가격입니다. 최소한 현재 EU의 수준이라도 국제사회가 배출권 가격을 상승시키지 않는다면 이는 모든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의 실패라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네. 일단은 국제사회의 기조라고 말씀해 주신 점, 그리고 현재 탄소 배출 1.5도라는 목표를 달성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 지적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해당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CBAM 제도가 유일무이한 수단인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EU와 같은 선진국가들의 연합에서는 기술 이전 혹은 R&D 지원, 기술 혁신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전 세계적인 거버넌스를 끌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게 CBAM 제도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목표인가, 그것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첨언하겠습니다. 더욱이 CBAM과 탄소 노출 간의 위험 간의 감축간 명확한 연관성이 없으며 EU 기업이 탄소 노출 때문에 EU 밖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지의 여부는 증명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 5월 27일 날 발표된 유럽 부흥 계획에서 EU 집행에 있는 CBAM이 EU 예산에 귀속되는 새로운 재원으로서 이렇게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서 활용될 예정, 이런 식의 발표를 계속 했는데, 만약에 진정으로 환경을 위하고자 한다면 그로 얻어진 재원을 뭐 다시 재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러한 기술력이 없는 나라들에게 지원해줘야지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첨언하겠습니다. 더하여서 단순히 국제사회의 기조가 탄소 절감 감축이라고 해서 CBAM처럼 수입 과정에서 그 가격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 방식이다라고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그러기 위해서는 WHO청에 합치해야 할 것인데 그 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더하여서 CBAM은 EU ETS와 연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 연계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상품에 부과한다는 점에서 그 기존의 ETS 방식과 달리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며 과학적으로 정확한지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CBAM에서 개도국에 대한 책임을 안 지시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탄소 배출 저감은 공동된 책임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자면 선진국에 있는 역사적 책임은 개도국을 위한 기술 이전, 기금 지원으로 이행되어야 합니다. 또 실제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ES 및 디지털 전환을 확대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저번 달에 유럽 부흥개발은행이 이집트의 전기 재생 에너지, 석유 광산 자원부와 저탄소 수소 공급망 장제의 기반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이유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네, 첨언하겠습니다. 유럽 부흥 계획에서 저희 CBAM 운영되면 그것으로 인한 수익 등을 유럽 자체 예산에 편입시키고 그것을 EU를 위해서 쓴다라는 발언을 예로 들어서 CBAM이 환경 기후를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발언에 유럽에서 공식적으로 한 발언에서는 그 재원을 기후를 위해서 쓸 것이고 개도국을 위한 제가 지원을 사용을 하겠다라고 밝힌 발언이 있기 때문에 반대측이 주장하시는 건 한쪽의 발언만 취하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네, 우선 찬성 측에서는 CBAM 제도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저희는 그 실효성이 의문입니다. 일단 여기서 탄소 배출량이란 embedded emission인데, 넷보다는 탄소 배출량 산정 시 원산지국에서 해당 상품 생산에서의 배출량만을 측정하고 이 물품이 EU 내로 진입하여 얼마나 탄소를 배출하였는지 여부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일 정말 환경 목표를 위해서 도입하는 것이라면 자국 시민들이 사용하고 배출되는 탄소량에 대해서도 이런 규제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철강 제품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고 할 수 있는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도 자동차에는 이러한 CBAM 적용이 되고 있지 않다는 점, 특정 제품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산업으로 확장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저희는 보호구역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첨언하겠습니다. 방금 이제 그런 세수나 확보된 자원들을 다시 이제 재분배할 수도 있다는 발언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22년 7월 14일 발표된 입법안입니다. 입법안에서도 CBAM을 통해 발생한 수익 대부분이 EU 자체 예산으로 귀속이 되고 팬데믹으로 인해 야기된 어려움을 해결하고 녹색 전환과 디지털 전환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다. 이런 식의 입법안이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발언보다는 입법안이 약간 더 우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첨언하겠습니다. 앞서서 얘기했듯이 반대측이 주장한 것은
그 실효성이 부족하며 그 방안 실효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 조치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한 것입니다. 앞서서 ETS에 연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ETS와 달리 상품에 내포된 탄소 배출량을 기초로 한다는 점에서 양자를 증가로 연계하기 어렵고 현재 기술로서는 측정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더하여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문제점을 지적한 바 답변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선 입법안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 의회 측에서 제시한 수정안에 따르면 분명 반대 측에서 말씀하신 해당 재원을 이후 예산으로 편입하여 이후 측의 경제 구멍의 일원으로 쓰겠다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익금에 해당하는 그 수익금에 상응하는 재정을 개도국에 대한 친환경 발전 및 기술 이전에 사용하겠다라는 조항 역시 편입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EU 집행위와 EU 의회가 서로 협치해 나가야 할 부분이지 CBAM의 탄소 누출을 방지하는 그 목적 자체를 부정할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 촬영하겠습니다. CBAM이라는 제도가 탄소 누출이라는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인지에 대해 질문 주셨는데요.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월드뱅크에서 탄소 누출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할 때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제시하였는데요. 당시에는 CBAM이 발의되지 않은 상태로 미국의 BCA라는 제도를 탄소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로 예를 든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BCA는 그 성격이 현재 진행 중인 탄소 국경 조정 제도와 매우 비슷한 것으로 알 수 있고요. 따라서 CBAM이 탄소 누출을 막기 위한 제도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WTO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WTO에서 합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탄소 노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는 이미 우상활동권 우상활동권 제도를 통해서 이미 이 부분 해결될 수 있었다는 점을 네, 그리고 이제 어디에서 WTO가 합치 안 되는지 말씀해 주신 적이 있었는데 가장 큰 문제는 가트 3조 내국민 대우 위반이라는 점입니다. 이 조항을 뜯어보면은 in excess, 그러니까 초과하여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가장 엄격한 경우로서 어떠한 그 차별도 전제하고 있지 않은 가장 강한 표현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내국민 대우 원칙에 위반한다라는 발언으로 가트 협정에 위반한다고 발언을 주셨으나 해당 조치는 EU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ETS 제도의 가격과 연동되어 이루어지기 때문에 CBAM 인증서가 해당 여객국에 초과하여 비용을 부담시킨다고는 볼 수 없으며 설령 제3조에 어긋난다 하더라도 가트 제20조 일반 예외 조항, 기호, 지구제 적용을 통해 합치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대측 마무리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앞서서 ETS와 연동되기 때문에 제3조 내국민 대우 위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셨는데 ETS의 경우 사업장 발생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연동된다 할지라도 현재 CBAM은 동일한 상품에 대해서 그것을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문제점이 존재한다는 점을 먼저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CBAM은 탄소 저감이라는 명분 하에 위장된 보호무역 조치에 불과합니다. 공정한 무역 질서를 해치고 보호무역 장벽으로서 작용할 우려가 크기에 CBAM 도입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것은 역시 반대측 역시 동의하나 그렇다고 해서 환경을 목적으로 하는 조치가 모두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CBAM은 환경기술 수준이 높은 유럽연합의 규제 수준을 타국에 강요하는 일방적 조치로서 차별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엔 기후변화 협약이 제시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차별화된 책임 원칙을 위반합니다. 더하여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게트 제3조 제2항의 위반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WTO의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자유무역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호무역으로 후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TBT 기술장벽협정 제2조 제1항을 위반합니다. 이후에
각국이 합의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연기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 일국의 정책을 타국에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국제법과 협약에서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제시되어야 하고 각국 내에서 자체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후 CBAM과 같은 일방주의적인 환경규제 정책은 보호무역주의를 야기하여 국제협력을 저해하여 환경보호 목표를 오히려 저해하도록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반대 측은 CBAM 도입에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천상 내신만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측은 CBAM이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조치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해당 조치는 WTO에 합치될 뿐만 아니라 영 내와 역외 제품이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보호무역 조치가 보기는 어렵습니다. CBAM은 국제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탄소 노출과 일부 무책임한 국가들의 무임승차 문제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우리는 기후 대응에 대한 노력이 충분치 않았을 경우 지불해야 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며 지금이 바로 탈탄소를 위해 결정적인 제도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사실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EU가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색안경을 벗고 제도의 목적 자체에 주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기후위기라는 외부 효과를 경제적 요소로 편입시키려는 국제적 흐름 속에서 CBAM을 반대하기보다 저탄소 배출 기술과 탄소 배출 데이터 관리 등 인프라 구축을 통해 한국의 산업 경쟁력을 꾀해야 한다는 점과 한국의 ETS 제도 등이 EU 시장에서 상대적 우위성을 점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따라서 저희 찬성 측은 CBAM 제도가 국제사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점에서 도입을 찬성하는 바입니다. 또 아까 말씀해주시길 배출량 산출 문제에서 굉장히 어렵다, 까다로운 부분이라는 말에 저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차후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 단위를 계산해 나가는 역량은 점점 중요해질 것입니다. 계산이 까다롭다는 이유로 미룰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적정한 계산 방식을 다루는 역량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 또한 같은 제20조 일반적 예외조항, 기한 취약을 통해 예외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지적드립니다. 감사합니다.